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복지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 그러면 뭐 여러 있지만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그에 대한 파생, 웨일과 갬블의 모델 등등의 이 실천 모델의 영역, 거기도 파생된 다양한 사회복지사의 역할, 또 지역사회복지교육의 수립이나 수립 과정에서 법제론과 교육, 교집합 부분된 부분, 또 전달체계에 관련되어서 사회복지 행정론과 교집합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교육의 필요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지역사회복지교육은 2003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무로 규정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05년도부터 법이 뭐냐면 현실화되고 제1기 지역사회복지교육이 시도, 시군구 단위로 2007년부터 4년마다 수립하러 되기 때문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제1기 지역사회복지교육이 수립되었던 겁니다. 도대체 왜 지역사회복지교육을 수립하라고 할까?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서비스의 중앙집권화, 벌써 제목과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은 지역이란 말이 붙지 않아도 사회복지 그러면 지방 이양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앙집권화는 뭐 말로 하는 이건 국어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방 분권화 과정이죠. 서비스 사회적 자원의 적정 배분, 주민 참여에 기반을 둔 민관 네트워크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개발에 있어서 로스가 제시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로스는 하고 많은 지역사회복지사의 역할 중에 특히 안내자의 역할, 전문가의 역할, 조력자의 역할, 또 치료자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면서 내가 이론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안전조치라고 하는 지역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은 로스가 되겠습니다. 대변인 옹호자의 역할을 주장했던 사람은 그로서가 되겠습니다. 뒤에 또 설명할 겁니다. 3번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 모델 중 사회교육 모델과 사회행동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는 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적어보시고 로스만의 분류, 로스만의 실천 모델. 좀 좁게 쓰겠습니다. 이 화면이 나와야 되니까. 로스만의 지역복지 실천의 모델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 지역사회 개발 모델과 사회계획 모델과 사회행동 모델로 이렇게 세 개의 모델로 라는 것이 로스만이 되게 파펠과 로스만은 로스만의 분류라고 합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과정 중심의 목표를 강조합니다. 과정 중심의 목표를 강조하는 데 비해서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사회계획 모델은 과업 중심의 모델, 과업 중심의 목표, 과업 중심 목표를 강조합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행동 모델은 과정도 좋고 과정 또는 과업 어느 거나 이건 구별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지역복지 실천의 목적은 주민들의 능력 향상,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목적으로서 어떻게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들은 소위 참여 또는 지역사회에서 주도권 강화 또는 토착 지도자 양성 또는 자립정신 함양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지역복지 실천이라고 했던 것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계획 모델은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 해결, 지역사회 주택 문제든 이런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은 사회계획 모델이란다. 어떻게 당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무슨 참여니 주도권이니 토착 지도자의 양성이니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기술적 합리성 함양을 통해서 기술적 합리성의 함양을 통해서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행동 모델은 지역사회의 불평등 구조, 지역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는 데 목표를 두는데 어떻게
불평등 구조를 야기했던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개편함으로써 개혁함으로써 이렇게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는 것을 지역복지 실천이다 하는 것은 사회 행동 모델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을 사용하는 전술 전략은 이건 지역 주민들의 동질성 효복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합의나 설득의 방법을 씁니다. 그에 비해서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고자 하는 것은 투쟁적인 방법으로서 여기에는 갈등이나 경쟁, 투쟁이란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투쟁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에 비해서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는 데 초점을 두는 사회개혁 모델은 합의나 설득이나 경쟁이나 갈등이나 어느 것도 좋다. 발등에 불만 끄면 된다는 것이 흑묘, 백모의 접근을 쓰는 것은 사회개혁 모델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는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지역성을 강조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역성. 그래서 사회개혁 모델에서 클라이언트는 이 당면 문제 해결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혜자나 소비자를 말합니다. 사회행동 모델은 불평등 구조의 타파를 통해서 억압과 압제로도 풀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동안의 희생자를 클라이언트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희생자를. 노스만의 실천 모델에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여기 보면 구호를 보면 여기는 구호에서는 우리 하나로 모여보자. 그리고 이야기해보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로 뭉쳐보자라는 이런 구호를 사용한 데 비해서 사회개혁 모델에서는 이것은 확인해봐. 문제를 확인하라. 문제 확인하라. 해결책을 강구하라. 여러분 쓰십시오. 해결책을 강구하라.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라는 구호를 쓴 데 비해서 여기 사회행동 모델,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자는 데서는 압제자를 타도하자라고 이렇게 봅니다. 압제자를 타도하자고 이렇게 보는 거죠.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여기 오면 지역복지사 워커의 역할을 안전조치 로스가 제시를 합니다. 하고 많은 역할이 있지만 안내자의 역할, 전문가의 역할, 조력자의 역할, 그리고 치료자의 역할, 사회치료자의 역할이 더 중심이 된다고 노스가 주장한 것이고, 만약에 지역복지 실천을 사회개혁 모델로 쓴다면 워커는 주로 하고 많은 역할 중에 분계조행, 분석가의 역할, 계획자의 역할, 조직자의 역할, 행정가의 역할을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는 샌더스가 제시한 겁니다. 샌더스. 그에 만약에 사회행동 모델로 온다면 워커는 주로 조중대행, 조력자의 역할, 그리고 행동가의 역할이죠. 대변인, 옹호자의 역할. 이런 역할이 더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로서가 되겠습니다. 그로서. 자, 또 얘도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 정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사회개혁 모델과 사회행동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개혁 모델은 주요 사회 문제 해결을 추구하지만 사회행동 모델은 기본 제도, 불평등을 이야기했던 기본 제도의 변화를 추구한다. 좋습니다. 사회개혁 모델에서 사회복지사는 분석가와 계획가, 그렇죠? 분계조행, 분석가, 무슨 문제야? 문제 확인해봐. 계획자와 실행계획자, 이렇게 해서 분석가, 계획자, 자원조직자, 행정가의 역할. 사회행동에서는 조중대행, 조력자, 중개자, 대변인, 옹호자, 그리고 행동가의 역할을 맞는 거죠. 사회개혁 모델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쉽게 조정될 수 없다고 보지만 사회행동 모델은 조정 가능하다고 본다. 이건 바꿔져 있죠. 기술적 합리성을 통해서 얼마나 서로 다른 상이한 의견들도 조정할 수가 있지만 사회행동 모델은 쉽게 조정할 수 없으니까 바로 이런 사회행동적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사회개혁 모델에서 권력자는 전문가의 후원자나 고용자가 되지만
사회행동 모델에서는 압제자, 수정되어야 할 외부의 표적으로 압제자의 개념으로 씁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개발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정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는 것은 사회계획 모델입니다. 문제 해결 단위를 지역사회 전체에 둔다. 토착 지도력을 중시한다. 주민의 합리적 참여와 협동을 강조한다. 지역사회의 자기결정을 강조한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로서 전통적 모델입니다. 5번에 보시면 샌더스가 제시한 사회계획 정책 모델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 샌더스는 사회복지 실천을 특히 사회계획 모델에 초점을 두는데, 사회계획 모델에 특히 샌더스가 강조했던 것은 바로 분계조행, 문제 확인해봐, 해결책 강구하고 해서 분석가, 계획자, 그리고 조직자, 그리고 행정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중개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그로서가 되겠습니다. 로스가 지역사회 개발 모형에서 제시한 워커의 역할 중 안내자의 역할. 로스는 안전조치, 안내자의 역할, 전문가의 역할, 조력자의 역할, 사회치료자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자, 여기 나온 안내자의 역할, 조직화를 격려한다, 공동 목표를 강조한다, 좋은 다인관계를 육성한다, 지역사회와의 동일시를 이끈다. 이것은 뭐 치료자의 역할이 나오는 것이고, 불만을 지배하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도 단위에 두는 것은, 자, 지역사회 복지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2003년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으로 들어서 지단의 법적 의무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나 법적 의무로 4년마다 수립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심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 절차, 시군구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 의결을 걸쳐야 되고, 그래서 시도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심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된 것은 2007년부터 2010년이었고 11년에서 지금 14년에서 2기가 끝나고 3기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구에 두는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도에 두는 것은 사회복지위원회가 되겠습니다. 8번에 보시면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 지역사회복지관 2005년부터 지방 이양산업으로 완전 넘어온 건데, 지역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그렇죠? 지역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자율성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그리고 지역사회 내 자원 동원의 원칙이나 자원 활용의 원칙, 또 책임성의 원칙 등등이 쭉 있습니다. 그 자율성, 자원 활용 다 있지요? 효율성은 또 다른 문제가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9번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반드시 거쳐야 될 법적 의무 절차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관련 주체들의 참여를 전제한다? 아니죠. 여기는 지역사회 심의, 전문가들이 모르는 심의 의결기구지, 이것은 뭐 주민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협의 조정, 지역사회복지자원의 개발, 실무협의체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복지관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관의 기원은 인모관 운동에서 그 기원을 잡고 있으면서 우리는 1906년에 만들어진 원산 반열방,
또 1921년에 만들어진 서울의 태화여자관을 기원으로 설명을 합니다. 답은 1번이고 11번에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 내용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민간기구로 여기는 사회복지에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시설들의 협의체로서 중간 조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정책권,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 수집, 간행물 발간, 사회복지 자금 모집. 사회복지 자금 모집은 이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에서 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금 및 배분은 그렇죠. 자원봉사 다음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형 중 사회행동 모형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은 사회행동 모델에서 사회복지사를 한다면 사회행동 모델에서는 그로서 어떤 조중대행, 조력자의 역할, 중개자의 역할, 대변인, 옹호자의 역할, 행동가의 역할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중대행, 여기는 좀 인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번을 조력자에서 조직자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조직자를 강조하는 것은 사회계획 모델에서 샌더스가 강조했던 겁니다. 1번을 조직자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13번에 보시면 개별사회사업과 지역사회조직사업의 기원은 자선조직협회에서 기원을 잡고 있고 집단사회사업과 사회복지관의 기원은 인보관 운동에서 잡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14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회와 공공과 민간의 혼합자유이다? 아닙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이끌어가는 순수 민간재원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건 틀린 거지요. 공동모금을 활용한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사회복지법인이다. 공동모금의 중앙위는 서울에 있고 시도 단위로 지위를 두고 있습니다. 답은 1번 순수 민간 재원입니다. 15번에 보시면 과정중심적 목표를 강조하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로스만의 분류로 볼 적에 과정중심 목표와 과업중심 목표가 있는데 로스만의 분류를 해서 과정중심 목표, 즉 주민들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는 과정중심 목표를 강조하는 것은 지역사회 개발 모형이고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사회계획 모델은 과업중심의 목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사회행동 모델 같은 경우는 과정중심의 목표도 좋고 과업중심의 목표도 좋고 어떤 경우에서도 불평등 구조만 타파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6번 단답 나왔네요. 사회복지관의 효시, 집단사회사업과 사회복지관의 효시는 바로 인보관 운동이 되겠습니다. 인보관 운동의 출발점은 1884년 런던에서 만들어진 토인비홀, 그 다음에 1886년 미국 뉴욕의 글린길드, 1889년 시카고의 헐하우스, 이런 식으로 선구적 입장을 말을 합니다. 효시는 당연히 토인비홀 1884년이 되겠습니다. 17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의 기본 원칙 중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주민의 의견 일치 동호와 가장 관련 있는 것은 지역사회 복지의 기본 원칙, 그러면 자주성 존중의 원칙, 조정의 원칙, 합의의 원칙, 과정 지향의 원칙, 능력 부여자로서의 역할의 원칙, 이렇게 5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 중에 모든 주민의 의견 일치를 도모하자는 것은 합의의 원칙, 이거 국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19번은 조금 전에 있으니까 봤고 20번을 보시죠. 한국사회복지사 협회가 하는 일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 지식 및 기술 개발 보급, 사회복지사 제도에 대한 조사 연구, 학술 대회 개최, 홍보 출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국제사회복지사 단체와의 교류 협력. 자, 이런 것 등이 모두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의 기본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거리가 먼 것은 모금에 관한 조사 연구, 기부의 익명성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의 자발성, 배분의 객관성, 배분 결과의 공개, 기부의 익명성, 답은 2번이 되겠죠. 22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지역복지교육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지역복지교육 반드시 수록되어야 하는 것이 복지 수요에 관한 내용, 공급에 관한 내용,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관한 내용,
또 그런가 하면 자원의 소위 자원에 대한 동원에 관한 능력, 자원의 동원에 관한 내용, 또 그러면 통계 자료의 수집 정리에 관한 내용,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 등등이 쭉 들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회복지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사회복지에 대한 조사 연구 및 교육 훈련에 관한 내용은 이것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하는 거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는 주로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는 사회복지협의회가, 교육훈련은 주로 사회복지사협회가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지 수요 측정 및 전망, 시설이나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 대책에 관한 사항, 전달 체계에 관한 사항,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통계 자료 수집 정리에 관한 사항 등등등은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내용이 되겠습니다. 23번 단답 문제 나와 있네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집중 모금을 하고자 할 경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집중모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연중모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효율적 모금을 위하여 집중모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모집일로부터 15일 전까지는 보고해야 됩니다. 모집일로부터 15일 전까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단일 창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것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단일 차원인데 효율적 모금을 위하여 언론기관의 창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언론기관을 이름으로 창구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무슨 신문에 더, 무슨 방송에 더 이런 걱정할 것 없이 어디에도 결국의 도착점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는 거.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특징에는 공개란 특징도 있고 단일 창구 운영을 통한 효율성이라고 하는 이런 그 특징도 있고, 또 그것을 일원화라고 하는 특징으로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답은 모집일로부터 15일 전까지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에 보시면 현행법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업무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실행위원회를 두는데, 분과실행위원회 4가지 심의사항은 모금, 기획, 홍보, 모금, 배분, 실행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 홍보, 모금, 배분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25번에 보시면 읍면동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이 읍면동 단위에 위촉해야 하는 것은, 자, 사회복지 사업에 관련되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시도 단위의 심의기구는 사회복지위원회고 시군구 단위의 심의기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입니다. 그런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의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읍면동 단위로 위촉하는 것은 복지위원으로 합니다. 명예위원으로 하되 명예직으로 하되 복지위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26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규정에 맞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나 지방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나 지단 이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적에는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때문에 여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단은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군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유유자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 3답은 다 틀렸군요. 다 틀렸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뭐 이런 등등이 쭉 있죠. 27번에 보시면 재가복지 봉사센터의 운영원칙이 아닌 것은, 재가복지 봉사센터의 운영원칙, 재가복지 봉사센터 적극성, 그야말로 니치아웃이죠. 찾아가는, 앉아서 신청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니치아웃 또는 아웃니치아웃, 적극성의 원칙, 능률성의 원칙, 연계성, 기관 간 협력성의 원칙, 창의성, 자립성. 답은 4번이 되겠네요. 28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받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은 3년에 한 번씩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이 있는데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의 환경, 입소 정원의 적정성. 사회복지시설은 원칙적으로 300인을 초과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설 거주자의 서비스 만족도. 자, 모두가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29번 아까 다뤘던 문제지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번에 보시면 지역사회가 지녀야 할 공통된 요소로 맞는 것은 지역사회가 지녀야 할 공통된 요소.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공간 범위 내에서 더불어 생활하는 사람들의 집합체. 그러는데 문제는 일정한 공간 범위가 어디냐? 물리적, 지리적 공간 범위라고 하는 지역성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는 지리적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이고, 사이버 공간, 통신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상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같이 영위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는 기능적 지역사회라고 합니다.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 상호작용이 있다, 각각의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 이때 지역이라는 것은 물리적 공간을 말하는 것은 지리적 지역사회가 되는 거죠. 혈연은 관련이 가족이죠. 답은 가, 나, 다가 되겠습니다. 31번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법적으로 몇 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03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1기는 2007년도부터 실행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처음 만들어지고 2007년도부터 10년까지 제1기, 그리고 2010년 말부터 11년, 12년, 13년, 14년 뭐 이렇게 해서 2기를 거치고 3기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2번에 보시면 다음은 사회행동 전술 중 무엇에 대한 규칙을 열거하는 것인가? 자, 이 사회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 전술도 있고 또 뭐 항의 전술, 조직화 전술, 뭐 어떤 등등등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위협은 그 자체보다 더욱 무서운 힘이 있다. 위협. 뭐 여기서 보면 협상 모금보다는 항의 전술과 조직화 전술이 되겠네요. 조직원의 경험을 넘어선 행동은 자제해야 된다. 행동이 나온다는 것은 조직화보다는 항의가 맞겠습니다. 시간 끌기 전술을 피한다. 계속적인 압력을 한다. 여기서는 항의 전술과 조직화 전술 중에 항의 전술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론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복지론을 연구할 때는 사회복지 행정론과 사회복지 법제론을 같이 교집합 부분으로 해서 연결시키고 있는데, 자, 32문제로 마감을 짓고 나머지 이론 강의를 통해서 접근했던 거 그거 충분히 활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도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이 웨일과 갬블의 모델도 다루지 않았고 또 노버츠와 테일러의 모델도 다루지 않았고 어떤 실천 모델, 또 여기 전술에서는 사회행동의 이런 전술만 했지만 또 다양한 이론 기초도 여러분들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에도 교재를 가지고 점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3편 정책 및 행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